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분적분학 7번째 시간으로 적분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도 구할 수가 있고요. 부피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gs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y는 fx가 위에 있고요. y는 gx가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a부터 b 사이의 면적을, 즉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바와 똑같이 a부터 b까지를 n개로 우리가 나누게 돼요.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사이의 그 높이는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fx에서 gx의 함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n개의 조각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그 나눈 조각에 대해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델타 x가 되고요. 세로가 fxi 스타에서 gxi 스타를 뺀 값으로 구해지고요. 그 직사각형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fxi 스타 빼기 gxi 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넓이를 더해서요. i가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취한 다음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 극한 값을 fx와 gx 사이의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넓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구간 A부터 B까지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가 연속이에요. 그리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A와 B 사이의 fx, gx 사이의 넓이 A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에 대한 정적분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7차 시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x 그리고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이 빨간색 곡선이 위쪽 경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y는 x라는 파란색 직선이 있어요. y는 x라는 파란색 직선이 아래쪽 경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적분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넓이 계산해 볼게요. 자,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어. 자, 넓이는요. x가 어디부터? 지금 0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1까지 갔죠. 그러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경계가 y는 x라는 거고 위쪽 경계가 y는 x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위쪽 경계에서 아래쪽 경계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 경계가 x제곱 더하기 1이 됐었고요. 자, 아래쪽 경계가 x였어요. 빼기 x. 자, 이것을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면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x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x 이렇게 되고요.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를 x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시면 3분의 1,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1의 제곱 더하기 1 되고요. 자, 아래쪽 x좌표가 0이에요. 근데 0은 대입하면 0이니까 0을 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값은 얼마 된다? 6분의 5가 된다 라고 계산했고요. 자, 계산된 이 6분의 5라는 값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빨간색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곡선과 파란색 곡선 그리고 x는 0과 1 사이 요 영역에 대한 넓이를 계산한 거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포물선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과 y는 2x-x제곱이라고 주어진 포물선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y는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니까 꼭지점이 0,0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이번에는 y는 2x-x제곱이에요. 식을 좀 써보면 y는 2x 빼기 x제곱이 되고요. 그리는 방법은 뭐 꼭지점을 구해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x절편을 이용해서 그려도 돼요. 그래서 자, x로 묶어주시고 2-x니까 x절편이 뭐가 되냐면 x가 0과 2에서 y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는 점은 0하고 2 이렇게 0하고 2 두 점을 지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이니까 요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2x 빼기 x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주어진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개의 포물선이 만나는 점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보여지기를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포물선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y는 x제곱과 y는 2x 빼기 x제곱. 자, 요거 한번 교점 구해볼게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은 2x 빼기 x의 제곱. 자, 따라서 2x제곱은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얼마? 0과 1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이 교점이 얼마였다? 1이었다 라는 거고요. 1, 넣어주게 되면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에서 교점까지 구했으니까 x의 범위는 어디부터냐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되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넓이는 정적분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구간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교점까지 1까지 되는 거고요. 자, 두 개의 포물선 중에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진 함수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누구냐면 네, 2x-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2x-x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가 뭐냐면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 빼기 2x의 제곱 dx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2x니까 앞에 2 그대로 두고 x 적분하시면 2분의 1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적분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어디부터냐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래서 적분하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세제곱 0부터 1까지 한 번 더 정리했고요. x에다 1 대입하시면 1 빼기 3분의 2가 되고 0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1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왔고요. 자, 구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두 포물선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의 경우는 fx가 gx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fx와 gx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것을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런데 두 개의 함수가 이번에는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는 fx가 gx보다 크지만 또 다른 x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gx가 fx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프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넓이들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큰 구간에서의 넓이와 gx가 fx보다 큰 구간에서의 넓이들로 나누게 되고 그 나눈 것들을 각각을 적분을 하게 돼요. 그 넓이들의 합으로 바로 전체의 넓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절대값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fx와 y는 gx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a부터 x는 b 사이의 넓이는 자, 다음과 같은 정적분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에 대한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곡선이 y에 관한 것으로 한번 적분해 볼 텐데요. 주어진 곡선이 x는 fy란 함수와 x는 gy라는 곡선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y가 c부터 y는 d까지 유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 fy와 gy 사이에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정적분하면 되는데요. 자,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그 다음에 fy에서 gy 값을 뺀 함수를 y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y로 적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간도 y 구간이에요. c부터 d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예제 3번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직선 y는 x-1과 포물선 y제곱은 2x 더하기 6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직선이 y는 x-1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곡선이 y제곱은 2x 더하기 6이라는 포물선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의 예제와 같이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경계가 x가 마이너스 1인 점보다 작은 x값들에 대해서는 위쪽 포물선에서 아래쪽 포물선까지가 돼요.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파란색 포물선으로부터 빨간색 직선까지로 경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x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점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포물선부터 아래 포물선까지 적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5라는 지점까지 위의 포물선에서 아래 빨간색 직선까지를 경계로 해서 적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적분 계산도 복잡하고 적분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길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 3번과 같은 문제는 y에 관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좀 바꿔볼 텐데요. 자, y는 x-1이라는 직선은요. 자, x는 y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포물선 y제곱은 2x 더하기 6이다 라는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x는 2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주어진 직선과 포물선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교점도 찾아야겠죠? 두 개를 연립하시면 y 더하기 1은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 2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겠죠? 넘겨오면 마이너스 8은 0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 y 마이너스 4 y 더하기 2는 0 되는 거니까 y가 0 되는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와 4 된다. 자, 교점 y값 구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y가 마이너스 2인 값에서 교점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y가 4인 값에서 교점을 하나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까지 우리가 구했으니까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는요. 자, 인테그랄 구간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거죠. 자, 빨간색 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x는 y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니까 y 더하기 1에서 빼기 자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자, 이 함수를 y로 적분하겠습니다. dy 정리하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y제곱 적분하면요. 3분의 1의 y의 세제곱. 자, 그리고 y 적분하겠습니다. 2분의 1 y제곱 더하기 4 적분하시면 4y. 그 다음에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y에다가 4 대입하시면 4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y에다가 4 대입하시면 4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4. 자, 여기에서요.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y에 모두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들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는지 보시면 18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어진 적분값은 두 개의 곡선,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포물선이죠. 그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자, 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입체의 부피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2절 부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면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자, 주면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면이 있어요. 자, 밑면이 있고 그 밑면과 평행이면서 그 다음에 합동인
밑면이 있어요. 그 아랫면과 윗면으로 유계가 되어져 있는 입체인 경우는 우리가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기둥 한번 볼게요. 원기둥에 대한 부피 계산할 텐데 원기둥의 부피 우리 계산하는 공식 다 알고 있죠. 밑넓이 얼마가 돼요?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원기둥에 대한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직육면체 있죠. 자, 직육면체 같은 경우도 주면에 해당하는 건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넓이는 가로가 L, 그 다음에 세로가 W,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L 곱하기 W 곱하기 H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면이 아닌 입체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면이 아닌 입체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의 입체의 부피를 우리가 적분을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어떤 주면이 아닌 입체가 있습니다. 그 입체를 우리가 자를 거예요. 자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단면적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호밀빵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호밀빵을 우리가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그 빵의 각각의 조각들에 대한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그 부피를 다 더하게 돼요. 근데 빵 조각을 작게 자를수록 원래의 빵 조각의 부피와 가장 근사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한번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떤 주면이 아닌 입체가 있어요. 자, 입체를 잘라요. 자르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 단면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단면적과 잘린 조각의 높이, 그 높이를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와 잘린 조각의 단면적의 넓이, 그것을 AXI 스타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그 단면적의 넓이 곱하기 높이 델타 X를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자, 이 더한 값에다가 극한을 취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바로 이 입체의 부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부피에 대한 정의. 자, 입체 S를 A와 B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S에 대한 단면에 대한 넓이가 AX라고 하고 그 A가 연소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입체의 부피 S는 AXI 스타 곱하기 델타 X를 I가 1부터 N까지 더하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극한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X 단면적을 정적분하게 되고요. 이 정적분의 값은 이 입체의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적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면적의 넓이를 계산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회전체예요. 왜냐하면 회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도형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돼요? 단면적이 항상 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의 넓이는 다 알고 있죠. 파이 r 제곱.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체 같은 경우는 단면적을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전체에 대한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 세제곱이 주어져 있고요. 그 곡선과 y는 8, 그리고 x는 0으로 유계된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게요. y는 x세제곱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파란색 곡선이에요. 자, 이 곡선하고 자, y는 8 그리고 x는 0이다 라는 직선은 y축이에요. y축 이렇게 저 y축하고
둘러싸인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입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곡선과 Y축과 Y는 8이란 영역을 Y축으로 이렇게 돌렸어. 돌려보시게 되면 생긴 입체가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회전한 축, 회전축에 대해서 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입체를 자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단면적이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오게 돼요. 원. 그쵸? 단면이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에 대한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원 넓이는. 자,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얼마? 여기 옆으로 가는 값 x죠.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곡선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긴 입체를 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우리가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적은 원이 나오게 되고 그 원의 넓이는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x, 그러니까 파이 x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해야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 y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8까지를 우리가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한 입체의 부피는 적분 구간이 y값의 범위로 쓰셔야 돼요.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자,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요. 그럼 단면적은 원이 나오는데 원에 대한 넓이는 파이 x 제곱이죠. 파이 x 제곱.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곡선이 뭐였냐면 x는 지금 y는 x 세제곱이다 라는 곡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y는 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x가 얼마가 되냐면 x는 y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y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분해야 될 대상은 단면적이에요. 단면의 모양이 우리가 원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원의 넓이는 파이 x 제곱. 그쵸?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x 제곱. 근데 x는 y의 3분의 1제곱이니까 y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y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파이 한 다음에 y의 3분의 2제곱을 적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2제곱 적분하면요. 1을 더하면 3분의 5죠. 그거에 대한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5의 역수 5분의 3 y의 3분의 5제곱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0부터 8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3파이에다가 8의 3분의 5제곱 되는 거고요. 0 넣어주면 0이에요. 자, 그래서 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얼마? 96파이가 나온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배운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넓이와 부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더 많은 도형들을 가지고 넓이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입체의 부피도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업은 지금까지 미분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분의 개념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극한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극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정적분의 개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 우리가 공부했고 적분을 이용한
부피와 넓이 계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자, 미분적분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